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자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상상을 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 수많은 상상을 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하는 상상, 구름을 타고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겠다는 상상. 하지만 어른이 되고 상상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상을 못하게 하는 말을 하곤 하죠. 쓸모없는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면서 핀잔을 듣곤 하죠. 그렇게 돼서 상상이 멈추게 되니 타인이 하는 생각만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 알 필요도 없는 거죠. 타인의 생각을 따라하니 알 필요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나온 행동과 나의 모습이 아니니 말입니다. 우린 안전하게 살아야 돼. 대기업에 가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하면서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생각으로 사는 걸까요? 상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라이트 형제도 비행기가 없었지만 상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상상과 행동이 같았던 것이죠. 이럴 때 사유의 시선이 넓어지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손자병법을 읽어드리는 이유도 나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첫 구절에 나를 알고입니다. 모든 것은 나에서 시작하니까요. 내가 없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상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모공편 3. 동료가 돼지라고 당신도 돼지가 되어야 할까? 시작하겠습니다. 벌모란 적의 계모를 파괴한다는 뜻이다. 계모가 어려운 말이라면 전략이란 말로 바꾸어도 된다. 그러니 벌모란 적국이 전략을 꾸미지 못하게 초장의 그 싹을 잘라버린다는 뜻이다. 우리를 공격하려는 계획이나 우리의 공격을 방해할 계획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최상의 공격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무엇인가? 벌교라는 것이다. 벌교란 적국의 외교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동맹 관계를 깬다는 뜻이다. 중국 역사상 전국시대의 책사들이 각 제후들을 돌아다니며 유세했던 행동, 곧 소진과 장이, 합종 연횡이 그런 일이었다. 소진은 합종을 주장했는데 동쪽 6나라가 동맹을 맺어 서쪽의 진나라에 대항해야 한다는 뜻이다. 합종이 성립되자 진나라는 15년 동안 동쪽으로 진출하지 못했다. 장인은 연횡을 주장했는데 동쪽 6나라가 진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6나라의 동맹을 파괴하여 각국을 고립시키고 각계격파하려는 전략이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 종횡은 합종연횡의 준말이다. 전국시대 초나라와 제나라의 동맹을 파괴한 것이 벌교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장인은 제초 동맹을 파괴하고자 초나라를 방문하여 초이양을 설득했다. 제나라와 단교하고 진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진나라는 상우지역 600리 땅을 헌상하겠다는 것이다. 초이양은 기뻐하여 즉시 제나라와 단교를 선언했다. 그리고 장이가 진나라로 돌아갈 때 장군 한 명을 특사로 따라보내어 600리 땅을 받아오라 지시했다. 장인은 진나라로 돌아가 일부러 마차에서 굴러떨어져 병을 핑계로 3달 동안 조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초나라 특사는 장이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못 받은 채 석 달씩이나 멍하니 기다리기만 하였다. 소식을 전해 들은 초유왕은 제나라와 미지근하게 단교하여 장이가 불만스러워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용사를 송나라로 보내 송나라 파견된 제나라 특사를 모욕하고 동시에 제나라 왕을 험하게 욕하였다. 제나라 왕이 격분하여 초나라와 단교를 선언하고 특사를 진나라로 급파하여 동맹을 제의했다. 진나라와 제나라가 동맹을 맺자 그때서야 장인은 얼굴을 내밀고 초나라 특사에게 선심을 썼다. 저에게 봉급이 6리가 있으니 초이왕께 헌상합니다. 뒷자리 0 2개가 사라진 것이다. 초나라 특사는 극거 귀국하여 당한 일을 보고했다. 초유왕은 대노하여 진나라를 공격했다. 제나라의 지원도 없는데 초나라 혼자 어떻게 진나라를 이길 수 있겠는가? 초나라는 대패했고 그때부터 급속히 몰락했다. 위 사례로부터 초나라 왕만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제나라 왕도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진나라는 초나라의 외교만 파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실은 제나라도 그 대상이었다. 당신의 동료가 돼지라고 해서 당신도 따라서 돼지가 되어야 쓰겠는가? 진나라와의 초나라 사이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제나라가 초나라를 도와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초나라는 틀림없이 강격했을 것이고 그로부터 제초동맹은 더욱 견고해져 두 나라의 주적인 진나라의 각계경파와 전략은 무산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진나라의 벌교 전략에 초유왕만 당한 것이 아니라 실은 제나라 왕도 당한 셈이다. 앞서 벌모의 사례에서 주모자를 직접 죽인 경우를 이야기했다. 마찬가지로 벌교에서도 타국의 외교사절을 직접 죽여 외교관계를 파괴하는 사례도 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다. 초나라와 한나라가 쟁패하던 시절이다. 영포는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중간에서 관망하고 있었다. 유방과 항우는 각각 특사를 보내 영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영포는 내심 한나라로 기울고 있었으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초나라 특사의 숙소에서 미적거리고 있었다. 초나라 특사는 영포에게 속히 출동하여 항우를 도우라고 재촉했다. 한나라 특사 수하는 결단을 내렸다. 초나라 특사의 숙소로 쳐들어가 상석에 앉더니 소리쳤다. 해남왕 영포는 이미 한나라에 귀의했는데 무슨 출동? 초나라 특사가 대경실색하여 밖으로 나가버렸다. 영포도 어안이 번벙했다. 수하는 다시 소리쳤다. 저놈을 보내선 안 되오. 당장 죽이시오. 영포는 궁지에 몰려 엄격결에 결정해야 했다. 수하가 요구하는 대로 초나라 특사를 죽였고 어쩔 수 없이 한나라 유방진영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사신을 죽여 단교시켰던 사례로 역사상 유명한 사람이 있다. 반초가 서역으로 출장길에 나선 신성국에 도착했다. 국왕은 반초 일행에게 처음에는 매우 우호적이었으나 며칠 후부터는 갑자기 냉담해졌다. 반초는 수소문 끝에 사연을 알아냈다. 당시 한나라와 적대관계에 있던 북흉노도 사절단을 파견했기에 국왕은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했던 것이다. 반초는 담력과 용기가 대단했다. 부하 36명을 이끌고 그날 저녁 흉노 사절단의 숙소를 기습하여 사절을 모두 죽인 것이다. 반초는 사절의 목을 들고 국왕을 만났다. 국왕은 까무러쳤다. 사절단이 몰살당했으니 흉노의 왕에게 뭐라 해명할 것인가? 국왕은 어쩔 수 없이 왕자를 장안에 인질로 보내고 한나라에 귀순할 수밖에 없었다. 벌모와 벌교가 통하지 않으면 부득이 벌병을 하게 된다. 벌병이란 병사를 죽인다는 것이니 곧 전쟁을 하는 것이다. 좋은 결정은 아니므로 강태공은 이렇게 말했다. 시퍼런 칼날 앞에서 승부를 다투게 되었다면 그것은 훌륭한 장군이 아니다. 전쟁을 하면 피를 부르게 된다. 적군과 아군 모두 피해를 본다. 손자도 말합니다. 이겨놓고 싸워라. 우리는 사업도 전쟁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생사, 목숨을 내놓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그만큼 보상도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은보와 수많은 땅과 수많은 미녀, 달콤한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손자는 말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퇴라고 말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나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나이고 직장 다니는 것도 나입니다. 타인이 이 사업이 좋다, 요즘 인기가 있는 사업이야 하면서 말합니다. 그럼 생각하지 않고 바로 시작합니다. 얼마 후 유행이 지나서 사업을 접습니다. 또 요즘 공무원이 안정적이며 인기인데, 아니 요즘 공무원이 보너스도 좋고 편한데 말하면 그곳으로 몰립니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수입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 먼저 만들고 창출한 것들을 복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마저 선진국에서 사용했던 것을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생각을 선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게 어렵기도 합니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타인의 생각을 쓰는 것은 쉽습니다.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이미 판명이 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비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미래에 일어난 일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입니다. 미래는 보이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하며 일어날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상상의 힘은 막강합니다. 상상하는 사람과 상상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상상에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상상으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거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고 또 그럼 변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돈 벌려고 시작하면 100% 망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봐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타인이 좋다고 해서 카페를 차렸을 경우 메뉴 선정이 좋아서 인기도 좋고 고객이 몰려 매출이 오른다고 생각해 보기로 하죠. 그러다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커피 가격도 오르고 작황이 좋지 않아 매출이 급감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정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정리하고 나니 기후변화로 인하여 지금 아니면 커피를 못 마실 수 있겠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 사업이 호황을 이루게 되는 거죠. 내가 돈을 벌고 돈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일일비할 수밖에 없으며 하루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며칠을 사업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분명해야 하며 나는 철학이 있다면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물론 돈을 벌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생각을 한쪽으로만 바라보면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생각의 사유를 넓혀야 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요. 지금은 파트로도 매주를 만드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사고로 살아간다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인 것처럼 뽐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말랑말랑해야 합니다. 생각이 유연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를 알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은 변합니다. 나의 생각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알면 돈이 벌립니다.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